자, 이번에는요, 여당의 대선 경쟁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요즘에 좀 변화의 조짐이 있다. 이런 분석 많았죠? 여기 한눈에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최근에 나온 지지율 결과 3가지가 한눈에 있어요. 일단 아래부터 가겠습니다. 아래부터 가장 먼저 나왔고요. 위로 갈수록 최근입니다. 근데 아래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재명, 윤석열, 가상 양자 대결이에요. 이게 지난 3일 공개된 건데요. 3일 조사된 건데 여기 보시면 윤석열 전 총장이 좀 앞서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재명 지사 관련된 거예요. 위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지지율 조사는 지난 5일, 7일 이루어진 건데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요. 또 앞서 본 거하고 다르죠. 그리고 또 가장 최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재명, 윤석열 있죠? 비슷합니다. 또 여기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종잡을 수가 없네요. 물론 시점의 차이 있습니다. 많이 안 납니다. 비슷한 시점에 나왔는데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자, 다시 아래로 가겠습니다. 반면에 이낙연, 윤석열 이런 가상 대결, 이제 이낙연 후보 중심으로 봅니다. 여기 보면 차이가 좀 나죠. 한 10%포인트 이상 납니다. 이게 이달 초에 나온 거고요. 위로 갑니다. 이쪽입니다. 여기는 이낙연, 윤석열 같아요. 그리고 옆에 갑니다. 여기는 아주 근소하지만 앞섭니다. 뭔가 이재명 지사 지지율과는 좀 다르죠. 흐름이요. 물론 같은 데가 아니라 다 다른 곳에 조사했습니다. 일단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는 듯도 합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대진 변호사. 네.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이 모습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어떤 흐름으로 보이세요? 저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아. 저는 흐름으로 보이고요. 그 이재명 지사의 그 지지율이 그 박스권에 형성돼 있지 않았습니까? 예. 치고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인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예. 아직 그 여당 측의 대권 후보에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지금 손을 들어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 그 대통령 지지층에 관련돼서 누가 이 그 흐름을 잡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까지는 이재명 지사가 조금 앞섰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 토론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보여준 모습들 그리고 의혹이 관련해서 해명하지 못했던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대통령을 온전히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을 끌어안지 못하는 부분들 이게 대안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한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을 끌어안는 데 있어서 방법이 본인이 예전에 그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과 조금 나를서에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로 조금 상처를 입고 아직도 좀 기억에서 그 헤매고 있는 그 국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끌어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옆에 친문들 의원들 몇 명 꼽아놓고 나는 이제 다 마음을 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봤을 때 친문을 다 끌어야지 않았고 그러니까 매력을 좀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어차피 내가 이길 건데라는 생각이 너무 좀 드러나요.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내 경선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당신에게 마음을 다 주지 않았는데 왜 다 이긴 척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조금 몰려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낙연 지사 측으로 흐름이 조금 몰아져 가는 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에 있어서 되게 예. 최장수 총리를 또 지냈고 그런 또 일관된 또 이렇게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안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어요. 조대진 변호사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일시적 현상일 뿐이고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 약간 반작용 아닙니까?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관련 기사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마가편 이낙연. 그러니까 지금 뭐가 지지율이 좀 약간 탄력을 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한 거예요. 주마가편이니까 말이 달리는데 채찍질을 더하는 거죠. 그럼 더 뛰겠죠, 지금. 합종연행 정세균. 여기는 다른 후보들
그러니까 이미 뭐 컷오프나 이런 데서 통과 못하시는 후보나 중간에 아니면 이제 포기하신 후보들한테 지지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거잖아요. 합종연행 정세균. 여당 경선 넘버2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보시죠. 이낙연 지지율 상승에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컷오프 양승조 표심 흡수하려는 움직임 이런 거 있고요. 두 인물 모두 이지사 과반 저지가 목표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최후의 날이라고 돼 있네요. 이 결선 투표일인데요. 최후의 날 1, 2위 뒤집기 전략이다. 일단 결선에 2등으로 올라가서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2등이 누가 되느냐. 이 다툼, 이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지금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기사입니다. 정세균, 민주당 적통은 나와 이광재뿐이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광재 후보와는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럼 본인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네요. 결국에는 남은 거는. 적통주당한 이낙연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내가 적통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적통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정세균 후보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적통, 적자는 이광재 후보님과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정을 자세하게 잘 살펴보시면 분명 차별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종욱 교수님, 여기서 말하는 적통은 누군가를 계승한다는 뜻인데 누구의 적통을 말하는 것이면서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 적통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세 분이죠. 뭐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현 문재인 대통령 이 세 분 모두와 아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적통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 세 인물을 계승하는 거다. 본인만이 계승이다. 예, 예.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도 본인이 적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 일단 컷오프가 딱 진행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소위 그 정세균 후보의 공격 포인트가 이재명 경기지사에서 예. 이낙연 전 대표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2위 쟁탈전을 이제 벌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하는 건데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예를 들면 문재인, 노무현 이 두 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친문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여기 이제 탄핵 과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탄핵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에 예를 들면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적통이 아니다라고 공격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합류는 안 했습니다만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예를 들면 판단할 수 뭐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제가 볼 땐 호남에서의 적통 논쟁이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남과 충청의 연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과거부터 따지고 보면 그랬을 때 양승조 지금 충남 지사랑도 결합하는 부분들이 호남과 충청의 연합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익 경쟁에서 선점을 잡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이걸 통해서 한번 2위가 돼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결선 투표로 가려면 2위를 해야 되는데 5% 박스권, 5에서 7% 박스권을 넘어가야 돼요. 이걸 넘어가지 않게 되면 많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2위가 될 수 있겠어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지금 수밖에 없기 정세균 때문에 후보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지지율 얘기를 이 하셨습니다. 박스권을 빨리 탈출해야 된다. 근데 1차로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이걸 지금 탈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낙연 전 당대표의 탈출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흔들리면서부터 유권자들의 흐름이 계속 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윤을 지지하던 지지층들의 이동, 그다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동, 이것이 어디로 갈 것인가 흐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부분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에게 간 것 같아요.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했다가 이탈한 지지층의 일부도 이낙연 그렇죠. 후보에 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중도층이나 민주당 이탈층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대표에게 계속 몰릴 건지 아니면 다시 흐를 건지 이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적어도 이 흐름을 갖다가 정세균 전 총리가 받아와야 되거든요. 이걸 받아오지 않게 되면 제가 볼 때는 5에서 7% 박스권에 갇혀 있는 후보가 2위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이 2위인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해서 본인이 나름대로 지지율을 1, 2위가 아니라 2, 3위 간의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싸움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땐 저게 적통 논쟁으로 가능할까? 왜냐하면 저건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네거티브 경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거티브 경쟁이라고 하는 건
명확한 사실이 등장하지 않게 되면 격차를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거 플러스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되는데 그 내놓을 하나가 무엇인지 제가 좀 지켜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뭐 하여튼 경쟁이 막 꿈틀꿈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결선 투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변화 그리고 어떤 경쟁이 더 치열한 것 같습니다.